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액세서리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테슬라 차주이시거나 구매 예정인 분들이시라면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모델 Y 주니퍼를 주문하고 구매한 액세서리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구매 링크는 본문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테슬라 차주분들께서 추천해 주실 액세서리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액세서리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테슬라에서 판매하는 사계절 발매트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게 운전자용, 오른쪽에 조수석용,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뒷좌석 매트까지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뒷자리에 까는 발매트이고요. 자, 그럼 먼저 운전자석용 발매트 먼저 껴줄게요. 이게 고무 재질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물로 씻기 편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장점이라고 하면은 더러워졌을 때 물로 한번 싹 씻어주면 이 때가 벗겨집니다. 그래서 세차하실 때 발매트 물로 한번 헹군 다음에 닦아주시면 아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 정품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여기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벨크로가 달려 있어요. 찍찍이. 이 찍찍이 부분을 차에다가 끼워줄 때 딱 맞춰서 껴주시면 이게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운전자석부터 매트 한번 설치해 볼게요. 운전석이고요. 자, 이 부분이 브레이크 왼쪽에 딱 왼발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맞춰서 끼워주시면 돼요. 자, 먼저 앞쪽을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 보시면 운전자석 밑에 이렇게 딱 끼울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어요. 대주시면 이렇게 딱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찍찍이가 있기 때문에 앞뒤로 흔들어도 이게 매트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쉽죠? 자, 다음은 조수석입니다. 똑같이 이 부분이 앞으로 가게 앞쪽 먼저 넣어주시고 뒷부분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번 껴볼게요. 정말 5초도 안 걸리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조수석까지 껴졌고요. 마지막으로 뒷좌석이고요. 지금은 시트를 착용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시트를 착용하기 전에 뒷좌석 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먼지가 있게 되면 기본 매트 위에 조그만한 돌이나 흙 자국이 되게 선명하게 남게 돼서 이게 청소하기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뒷좌석에도 매트를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껴주도록 할게요. 방법은 동일하게 앞부분 먼저 끼워주시면 됩니다. 시트가 더럽혀지지 않게 앞부분을 최대한 당겨서 밀어주시고 한쪽씩 운전자석 뒷부분에 모양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부터 이렇게 눌러주시고 반대쪽에서도 모양에 맞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만 주시면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이 됩니다. 정품이기 때문에 이 바닥 매트 모양하고 아주 딱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품 매트 바깥쪽에 기본 시트에는 먼지가 잘 묻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죠? 트렁크 매트인데요. 좌석 발매트랑 동일하게 이것도 TPE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저분해질 경우에 물로 씻어서 청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도 아무래도 자주 더러워지다 보니까 매트를 꼭 사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품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물건을 함께 싣기 때문에 이 좌석 뒤에다가 맞춰주는 매트가 같이 있어요. 뒷좌석 시트 뒷판에도 이 부분들이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러워지지 말라고 이 트렁크 매트 구매하시면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고요. 이 뒤편 시트에 편하게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면 다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찍찍이로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렁크 매트를 하나씩 깔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알리에서 구매한 건데요. 이제 이것도 찍찍이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 트렁크 매트를 들어 올릴 때 이렇게 밑에 부분에 손을 넣어서 올려야 되는데 이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제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트렁크 밑바닥을 열 때 편하게 이 끈을 잡아서 열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중간 부분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이 손 틈을 넣어서 열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이 찍찍이를 통해서 편하게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알리에서 구매했고요. 가격도 저렴해서 처음에 차를 받으시면 이 찍찍이를 붙여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정품 트렁크 매트를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트렁크 매트도 발매트만큼이나 설치하는 게 너무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모양에 맞게 매트를 그냥 놔주시면 되고요. 이 앞부분부터 모양을 맞춰주시면 정말 간단하게 끼워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설치하는데 30초도 안 걸렸죠? 이 모양대로 매트를 놔주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품이기 때문에 이 끝부분까지 잘 맞게 끼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정품 트렁크 매트를 끼워주면 여기 이 바깥쪽 부분이랑 트렁크 매트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재질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춰주는 걸 또 알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트렁크 입구 부분이 물건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 여기가 자꾸 쓸리기 때문에 쉽게 여기가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게 알리에서 트렁크 도어 가드 부분의 매트도 따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끼워보도록 할게요. 안쪽부터 여기도 이게 찍찍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부터 붙여주셔야 고정이 잘 됩니다. 그럼 안쪽부터 붙여볼게요. 안쪽 벽면에 찍찍이를 먼저 맞춰주시고 이 가운데 부분에 이 고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넣어주시고 이 끝에까지 이 찍찍이 부분을 꾹꾹 눌러서 안쪽부터 접착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고무 부분이 있어요. 이 고무 부분을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이 트렁크 끝 부분에 보시면 이 고무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당겨 주시고 이 매트를 안으로 이렇게 하나씩 넣어 주시면 돼요. 자, 끝에부터 조금씩 넣어 줄게요. 자, 이렇게 손을 따라서 그냥 쭉 내려 주시면 끝부분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쭉 한 번씩 열었다가 매트를 끼워주고 안쪽으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끝났고요.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찍찍이가 잘 붙도록 한 번씩 눌러줄게요. 자, 이제 정품 매트랑 같이 설치된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기 끝부분을 보시면 정품 매트가 이 부분까지 이 앞쪽까지 와 있고 이 문턱이랑 연결되는 부분은 알리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끝까지 잘 맞게 끼워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뒷좌석에 트렁크 매트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찍찍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뒷좌석 시트에 굉장히 잘 붙게 되어 있어요. 트렁크 매트, 발매트랑 동일하게 모양에 맞춰서 한번 붙여주도록 할게요. 방향을 어떻게 잡냐면 여기 끝부분이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이 시트랑 딱 맞게 이 모양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주니퍼 모델이 이렇게 전자동으로 도어를 폴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접었다 폈다 할 수가 있죠. 여기 앞부분부터 찍찍이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부터 손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부분이 이 틈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를 이렇게 한번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 틈새를 열어주고 이 매트를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끝부분 붙일 때 보시면 이렇게 남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이 부분을 안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트렁크 매트를 위쪽으로 덮어 씌워주시면 접었다 폈다 하는데 걸리는 게 없습니다. 깔끔하죠? 중간 좌석은 이 T자 모양 있죠? T자 모양이 맞춰질 수 있도록 동일하게 윗부분부터 눌러서 덮어주시면 됩니다. 일자로 꾹 눌러주시기만 하면 바로 껴지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는 정말 간편해요. 이 정품이 끼워진 모습인데요. 이 틈 사이를 보시면 정말 딱 맞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껴지기 때문에 트렁크가 지저분해지지 않고 잘 보호가 될 수 있겠죠? 이 비교를 위해서 이 왼쪽은 기본 트렁크 매트를 끼기 이전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트렁크 매트가 씌워진 이후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왼쪽 뒷좌석도 위쪽부터 찍찍이를 맞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을 따라서 손바닥으로 꾹 눌러주시기만 하면 정말 쉽게 설치해줄 수 있어요. 설치가 끝난 모습이고요. 트렁크 바닥 매트 부분과 시트 매트 사이가 꼼꼼하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이번에는 트렁크 스토리지 보관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테슬라 정품에서는 11만원 정도 해요. 이 트렁크에 보시면 좌우 끝쪽에 엄청 깊은 이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 물건을 그냥 넣어두면 이 끝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고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알리에서 구매했고요. 이거는 아주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끼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모양을 확인해 주시고요. 오른쪽부터 한번 껴주도록 할게요. 이게 고무 재질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모양에 맞게 넣어주시고 손바닥으로 꾹 눌러주시면 들어갑니다. 모양에 잘 맞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뚜껑이 또 따로 있어요. 이 뚜껑 같은 경우는 이 위쪽과 이 주변 모양하고 동일하게 기본 매트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자, 손으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여기도 편하게 열 수 있는 이렇게 손잡이까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평평해지니까 이 부분까지 닫혀있는 상태에서도 이 위에다가 짐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높이가 트렁크 매트와 동일하기 때문에 짐을 실을 때 이 부분까지 더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왼쪽도 동일하게 모양에 맞게 홈으로 넣어주시고 손바닥으로 꾹 눌러주시면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덮개 부분도 덮어주시고 이 트렁크 매트랑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짐을 실을 때 이 양 끝에 긴 물건도 실을 수 있도록 스토리지 보관함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정품 에어매트이고요. 테슬라
테슬라 공홈에서 구매했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에어매트 본품하고 이 에어매트를 이제 자동으로 바람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에어 펌프가 같이 들어있어요. 트렁크 시거잭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에어 펌프 사용 방법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하나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뒷좌석에 있는 시거잭하고 연결해서 에어 펌프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 시거잭이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모델 Y 주니퍼의 경우 트렁크 시거잭 소켓이 한 개이기 때문에 에어매트를 사용할 때 두 개의 연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쿠팡에서 듀얼 시거잭 제품을 구매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에어매트를 사용할 때 기존 블랙박스 소켓하고 에어매트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듀얼 시거잭을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사용하시고 나면 이 끈으로 잘 고정을 해주면 가방에 아주 잘 들어갑니다. 차박이나 캠핑을 할 때 가 있으면 아주 유용하겠죠. 다음은 일반 보관함인데요. 이 보관함 같은 경우는 부피가 좀 큰 걸로 샀어요. 트렁크에 여러가지 물건을 담고 다닐 때 이제 넉넉하게 담아줄 수 있을 만한 큰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트렁크에 넣어주게 되면 웬만한 짐은 거의 다 넣을 수 있어요. 이제 간단한 소화기나 아니면 공구, 삼각대 이런 간단한 캠핑 테이블 같은 용품들을 다 이 안에다가 담아놨어요. 이거는 무인양품에서 구매했는데 구매한 이유가 이 모양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손잡이가 잘 되어 있고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관함 같은 경우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데 이 뚜껑 부분이 이렇게 거꾸로 놓아주면 딱 모양이 아주 안정되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무인양품에서 구매한 상판 부분입니다. 나무로 된 상판이 접어놓으면 절반 크기로 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잘 고정이 되어 있고요. 사용할 때는 상판을 편 다음에 이 뚜껑 윗부분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 부분을 캠핑이나 차박을 할 때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상판까지 같이 구매해 줬습니다.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보관함 높이가 이 트렁크 가림막하고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관함을 트렁크에 놓은 상태로 가림막을 한번 껴볼게요. 트렁크 덮개를 이렇게 안쪽까지 쭉 넣었을 때에도 이 보관함이랑 높이가 거의 딱 맞아요. 그래서 트렁크의 적재 공간을 거의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관함입니다. 안으로 넣어주게 돼도 트렁크의 절반 정도의 공간이 많이 남아있죠. 이거는 테슬라 루프렉인데요. 이 테슬라 천장에 자전거나 아니면 긴 물건들을 실을 수 있는 이런 루프렉 제품입니다. 이 루프 천장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거고요. 설치 과정이 좀 길기 때문에 이 루프렉도 설치하는 영상을 따로 한번 나중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천장 쪽에 머리띠처럼 이렇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콘솔 트레이인데요. 이 중앙 부분에서 쓸 수 있는 이 서랍용품 3가지가 있어요. 이 큰 거부터 말씀드리면 이 앞쪽 깊은 보관함에다가 쓸 수 있는 트레이거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앞뒤로 움직여서 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면 시거잭에 하이패스를 연결해놨기 때문에 앞쪽 보관함은 잘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트레이를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 물건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상당히 공간이 깊어요. 이 부분을 이제 위쪽과 쪽으로 이렇게 위쪽에다가 물건들을 바로 집을 수 있게 여기다가 트레이를 설치할 수 있고요. 이 트레이 밑에 쪽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아래쪽 공간에 보관해 주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팔걸이 부분에 안쪽에 있어요. 이 부분인데 이게 사실 보관함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 알리에서 콘솔 트레이를 만들 때 이 부분에도 이렇게 끼울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콘솔 트레이를 붙여주게 되면 이걸 열어서 이제 저만 알 수 있는 이런 비밀 보관함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카드라던가 아니면은 명함 같은 이 얇은 물건들을 여기 안쪽에다가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폐 같은 부분은 차에 꼭 필요하긴 하지만 꺼내놓기가 불편하잖아요. 지폐나 테슬라 카드키 같은 거를 여기에다가 보관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설치할 때는 이 부분이 스티커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대보니까 실제로 닿는 부분은 이 아래쪽하고 이 양옆 모서리 부분만 스티커로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우 스티커를 일단 떼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저는 이 3면으로만 부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모양에 맞게 대주시고 자,
스티커가 있는 부분을 손으로 한번 꼭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열면 이 부분에 공간이 생겼죠. 뭐 테슬라 키라던가 아니면 카드 같은 거 또는 지갑을 보관할 때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키를 넣어놓거나 아니면 여기에 지갑을 보관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바깥에 꺼내놓기 좀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량용 방향제인데요. 아쿠아디 파르마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개봉할 때는 이렇게 열면 안쪽에 방향제가 들어있고요. 이 부분은 리필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양에 맞게 닫아주면 되고, 조절은 이 밑에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향기를 오른쪽으로 하면 완전히 개폐되기 때문에 방향제 향이 좀 세게 사용할 수 있고요. 왼쪽으로 하면 이 부분이 닫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쿠아디 파르마 방향제를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케이스도 같이 오고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본조르노라고 해서 아쿠아디 파르마에서 가장 유명한 본조르노 향으로 구매했습니다. 지금은 주행하면서 이 본조르노 향 때문에 차에 탔을 때 기분이 확 좋아지는 것 같아요.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차량에 고정할 수 있는 차량용 거치대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갖다 대시면 딱 하고 달라붙어요. 이것도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전면 대시보드에 보시면 이거를 직접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제 꽂으실 때 상당히 고민하실 텐데, 저는 이 거치대를 샀습니다. 전면 대시보드 사이에 이게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 대시보드 아래쪽 안쪽으로 쭉 끼워 넣어주시면 이렇게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쿠아디 파르마에서 받은 고정 클립을 딱 끼워주겠습니다. 고정된 게 보이시죠? 이게 굉장히 잘 맞고 이게 근처에 기스가 나거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고무 재질이어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제 본품을 여기다가 탁 하고 붙여주면 잘 움직이지도 않고, 여기 에어컨 부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향도 잘 금방 퍼지고 지금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방향제로는 제일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멀리에서 봐도 방향제가 딱 눈에 띄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죠? 어떠신가요? 다음은 목베개인데요. 이 목쿠션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 색상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시트에다가 이 목베개를 같이 해놔도 이질감이 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시트가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목베개에 있는 이 가죽도 나파 가죽으로 동일하게 만들어져서 목베개를 사용할 때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받으시면 뒤쪽에 끈이 있어요. 이 끈을 이 머리 부분에다가 그냥 그대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넓은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래쪽까지 쭉 내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머리를 한번 대보면 목이랑 좌석 시트 사이에 이 빈 공간들을 이렇게 채워줘서 주행을 할 때 이렇게 덜컹거리면서 머리를 부딪히게 되는데, 가죽 쿠션이 꽤 높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충격에도 많이 흔들리지 않고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이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목베개 같은 경우는 구매할 때 이 솜을 추가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기본 제품으로 주문을 해도 이 솜이 굉장히 두툼하기 때문에 솜 추가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기본 제품으로도 충분한 쿠션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조수석에도 한번 끼워 볼게요. 밑에 쪽까지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설치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끈을 제일 아랫부분까지 쭉 내려주셔서 고정시키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시트 색상이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베개를 사용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죠. 다음은 틈새 쿠션인데요. 이 틈새 쿠션은 이 시트 색상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이 제품도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크게 이질감이 들지 않아요. 시트 쿠션은 이 좌석하고 차 사이에 이 공간으로 핸드폰이나 다른 물품들을 떨어뜨리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용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시면 이 양쪽에 안전벨트 틈 사이로 이 틈새 쿠션에 이 구멍에다가 그냥 끼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주시면 고정이 되고요. 이 물건이 빠지지 않도록 이 틈새 쿠션을 꾹 눌러주시면 이 시트랑 차 사이에 이 물건들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핸드폰이 떨어지거나 하려고 해도 이 틈새 쿠션이 막아주기 때문에 이 중간에 물건들이 빠지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다음은 운전 좌석인데요. 여기도 동일하게 안전벨트 끼워주는 부분에다가 틈새 쿠션을 꼭 눌러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운전 좌석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이지 엔트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차에 탔을 때 좌석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지 엔트리 모드를 사용하면 다시 좌석이 내려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움직이는 동작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앞뒤로 이동할 때 가죽이 조금씩 빠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튀어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석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다시 이렇게 눌러주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크린 보호 필름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에 있는 모니터와 이 팔걸이 뒤쪽에 있는 모니터 그리고 두 개에 대한 보호 필름이 들어있습니다. 제품을 열어보시면 천이 들어있고요. 밀대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이 밀대, 이 하얗게 된 부분이 이게 한번 보호할 수 있는 천이 씌어 있어서 스크린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닦을 수 있는 알코올 솜도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필름을 한번 떼고 이제 앞쪽부터 한번 설치를 해줄게요. 먼저 기본 필름을 떼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지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스티커로 떼줄 수가 있거든요. 끝부분의 먼지들을 이렇게 스티커로 제거를 먼저 해주고요. 그럼 이제 필름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에는 스크린 클리닝 모드라는 게 있어요. 필름을 설치하실 때 이 스크린 클리닝 모드를 켜주시고 이렇게 클리닝 모드가 켜지면 전면부터 필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스티커를 먼저 필름을 부착하실 때는 이렇게 절반 정도만 스티커를 먼저 떼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위아래 높이를 맞춰주시고 끝에 쪽부터 천천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잘 맞는지 확인을 하고 천천히 눌러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필름을 떼주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받을 때 있었던 밀대가 있어요. 꼭 이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 천이 달린 부분으로 이 가운데부터 기포를 끝쪽으로 꾹꾹 눌러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기포가 빠지는 게 보이죠? 천천히 눌러서 기포를 다 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앞쪽 스크린 보호 필름 설치가 끝났습니다. 깔끔하죠? 잘 보이죠? 이번에는 뒤쪽에도 스크린을 설치해 볼게요. 제품에 이렇게 위쪽에 탑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맞춰주시고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본 필름 끝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잡아서 기본 필름을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호 필름도 동일하게 절반 정도만 떼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 우측 끝에 먼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위아래로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름을 떼도록 할게요. 친 다음에 가볍게 손으로 가볍게 한 번만 눌러주시고 모양이 잘 맞는지 확인해줍니다. 앞면에 있는 거 떼주시고 동일하게 밀대로 기포를 제거해 주겠습니다. 기포가 모서리로 빠지도록 눌러주세요. 이렇게 설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화면에 잘 보이죠? 자, 이번에는 차량용 거치대인데요. 이 거치대가 뒤쪽에 흡착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고정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한 2개, 3개 정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하게 고정되게끔 제작이 되어 있어요. 리뷰가 제일 좋은 상품으로 구매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 핸드폰을 한번 거치를 해보면 아주 강하게 붙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 유저이기 때문에 맥세이프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자, 다시 핸드폰을 뗐다가 이렇게 붙여보면 맥세이프가 아주 강한 자력으로 이렇게 고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손으로 어느 정도 흔들어도 잘 떨어지지 않고 잘 고정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티맵이나 네이버지도, 카카오지도 같은 휴대폰 내비를 볼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에어건 제품입니다. 이 에어건은 차에서 이제 청소기로 쓰거나 에어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고요.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이 바람의 강약 조절이 편하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기와 에어건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법을 한번 보시면 여기 전원이 있어요. 전원 버튼을 켜면 이렇게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어건이 나오게 되고 이 강약 조절을 해주게 되면 바람이 굉장히 센데 소음이 조금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어건 반대쪽에 여기에다가 청소기를 부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청소 필터가 있는 부분을 장착을 해주고 이 앞쪽에 청소기 머리 부분을 장착을 해주게 되면 한쪽은 에어건이었지만 이 반대쪽으로 청소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차 내에 있는 먼지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청소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할 때는 이쪽 부분으로 바람을 빨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청소를 쓰실 때는 앞쪽에 이 필터 있는 부분을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기처럼 이 앞에 입구 부분을 설치해주면 됩니다. 자, 장착이 끝났으면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 이 바람의 세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올려보면 닦아볼게요. 여기 있는 먼지들을
어떠신가요? 깨끗해졌죠? 프로젝션 라이트 박스이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달 수 있는 라이트가 각각 하나씩 들어있고요. 이렇게 꺼내보면 오른쪽에 R자로 표기되어 있고, 왼쪽 운전석에 설치할 수 있는 건 이제 L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운전석부터 하나씩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쪽부터 장착을 해볼게요. 이렇게 운전석 아랫부분에 보시면 기존에도 이제 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트를 이제 제거할 건데요. 라이트 제거는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의 홈이 있는데, 이 홈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살짝만 힘을 주시면 빼낼 수 있습니다.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줬고요. 여기 보시면 이 중간 연결하는 부분을, 이 홈 부분을 일자 드라이버로 꼭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홈에 맞춰서 프로젝션 라이트와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연결되고 이제 빛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설치해 줄 때는 바닥에 라이트를 쏴서 테슬라 로고가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하고 장착해 주겠습니다. 원래 있던 대로 홈에 맞게 대주시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쿡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착된 모습인데요. 바닥에 라이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완전 선명하죠? 그러면 이제 조수석 쪽에도 똑같이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수석 쪽에도 똑같이 라이트를 먼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홈에다가 틈 사이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주고, 이쪽도 라이트를 빼줬고요. 여기 틈 사이로 일자 드라이버를 찔러서 라이트를 해치해 주겠습니다. 동일하게 여기 홈 모양에 맞게 꽂아주고요. 꽂아준 다음에 바닥에 테슬라 로고를 확인하고 이제 다시 장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쪽 모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문을 이제 한번 닫았다 열어볼게요. 라이트가 아주 잘 보이고요. 이번엔 운전석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만족스럽죠? 자, 먼저 운전석 바퀴 쪽인데요. 자,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있습니다. 자, 헤라를 이용해서 하나씩 빼줄게요. 자, 홈에 이렇게 넣고 쭉 빼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쪽도 홈에 잘 맞게 껴주고 뽑아주겠습니다. 자, 두 개 다 빼줬고요. 머드가드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고리를 먼저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홈에 맞게 하나씩 껴주시면 됩니다. 바깥쪽 고리에 먼저 걸고 홈에 맞게 조절을 한 뒤에 가드를 하나씩 꽂아주겠습니다. 자, 꼭 이렇게 꾹 끝까지 눌러주면 됩니다. 조수석 쪽에도 이제 꽂혀있는 나사들을 하나씩 뽑아주겠습니다. 살살 뽑아주시고요. 운전석하고 동일하게 머드가드를 홈에 맞게 끼워주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고무를 걸어주고 홈 위치를 찾아서 걸어주고 홈 위치를 맞춰서 그 다음에 홈을 하나씩 맞춰서 나사를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홈에 대고 손으로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안쪽도 홈에 맞게 대주시고 자, 이렇게 조수석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드가드에 거리를 먼저 걸어주고 그 다음에 홈을 맞춰서 안쪽부터 나사를 하나씩 끼워주겠습니다. 마지막 조수석 후면도 나사를 빼주고 이쪽 가드를 맞게 대준 다음에 나사를 하나씩 꽂아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마저 꽂아주겠습니다. 자, 설치 완료된 머드가드 모습입니다. 이곳은 운전석 쪽이고요. 다음은 운전석 후면 쪽입니다. 잘 껴졌고요. 그 다음은 조수석 후면 쪽입니다. 마지막은 조수석입니다. 이렇게 네 쪽에 머드가드를 모두 설치 완료했습니다.